그럼 우리가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힘들 때 좀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는 게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학생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추천하는 거는 그 힘든 상황과 감정을 구체화시켜보자라고 많이 제안을 하거든요. 예. 이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하고 그때 저희가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다 막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구체화 시켜보는 겁니다. 이게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이 프로젝트를 잘하고 싶어서 내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로 구체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프로젝트를 잘하고 싶어서 내가 조금 요즘 고민이 많다라고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사고 과정을 좀 가지고 오면은 쓸데없이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는 걸 막아주면서 생산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전 단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잖아요. 네. 정말 힘들고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지 못하면서 끼어코 막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하는 건 우리가 인생에 무언가 의미를 찾고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른 채 나는 그냥 일이 너무 힘들어라고 단순화시켜버리는 순간 왜곡된 사고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한 예시처럼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네. 막 거기 갇혀서 못 헤어나오는 걸 막아주는데 그냥 힘들다라는 감정에 머물러 버리면 진짜 쉽게 무기력해지거든요. 즉 희망을 잃어버리고 비관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힘들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오는 다양한 긍정 경험은 힘들다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집에 와서 이제 TV를 딱 켰는데 스타트업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김선호, 수지 보면서 힐링을 얻으면서 이거 긍정적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나가야 되는데 부정적 사고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런 일상생활에서 오는 사소한 즐거움조차도 무감각해져서 못 느끼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사고에 갇히는 걸 막아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도 있는데 사실 감정을 구체화하다 보면은 진짜 내 감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그 원하는 것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사고가 되는데 그래서 구체화 작업을 두 번, 세 번 반복한 친구들은 이게 자동화 사고가 돼버립니다. 즉 부정적 감정이 들 때 바로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로 자동적 사고로 흘러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리즘화가 돼 있는데 학생들도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적 대안을 찾기 위한 전 단계가 된다는 장점도 있어서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이것 때문이잖아.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 하고 스스로 설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오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진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용기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해결하는 대안도 발견할 수 있고요. 사람마다 약간 반응 방식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일상생활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사실 많이 겪어보고 이 사고 과정을 훈련을 하는 것밖에 사실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런 사고 과정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거든요.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이제 얘는 여학생인데 보통 5학년에서 6학년 올라올 때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몇 명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사실 미술 심리 요것도 좀 공부를 해서 빗속에 사람이라고 스트레스 검사가 있는데 얘가 스트레스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스트레스는 친한 친구가 없이 반에 와서 힘들다. 그래서 구체화를 시켜보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 친구는 결국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걱정, 불안 이 감정이더라고요. 그럼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잘 지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학교에서 인기 많은 친구의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친구들에게 뭐 잘 베풀어주면서 잘 놀아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친구의 강점도 있거든요. 얘가 정말 성실한 친구라 가지고 학교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해서 사실 모든 친구들도 얘랑 친하고 싶은 마음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너가 이런 강점을 있으니까 이걸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예를 들어 친구가 뭐 연필이 없을 때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급식실 갈 때 일로 오라고 챙겨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런 걸 좀 아는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고 계속 훈련을 해보면
결국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실전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예. 많이 적용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좀 틀린 적용법도 나오거든요. 나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이제 미성숙한 방법으로 네. 대안을 형성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많이 해보면서 좋은 대안으로 찾아가는 방법을 많이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네. 내가 친구들하고 반이 다르게 된 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원인이었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실질적인 방법을 적용을 하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 먼저 이제 파악을 하신 거죠. 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본질의 문제가 해결된 거고 결국에는 그 본질을 찾아야 되겠네요. 숨어있는 나의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 아, 되게 이해력이 높으신데요. 약간 우등생 스타일인데요. 이야기에서는 나름대로 우동생. 우리가 막 힘들 때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좀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 뭐 힘들 때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뭐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제가 구체화죠. 두 번째로 제가 좀 자주 쓰는 방법은 분화적 자아 개념 갖기라는 것인데 분화적 자아 개념. 네. 좀 어렵다. 네. 이게 근데 예를 들면 정말 쉬운 거거든요. 네. 사실 몸장님이나 저나 사실 존재하는 건 한 명이잖아요. 예. 근데 저희의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 저희는 다양한 자아로 존재합니다. 아들로서의 예. 정윤석도 있고 담임 교사로서의 정윤석도 있고 친구로서의 정윤석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양한 자아로 존재하는데 이걸 분화적 자아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보통 저희 자아가 공격을 받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아, 명절이 됐습니다. 예.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니 결혼 안 하나? 니 차례에서 끊긴 거 모르나? 아,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본인 얘기가. 이제 분화적 자아 개념이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정적 사고에 사러 가십니다. 아, 진짜 내가 문제가 있나? 나 지금 결혼 못 하는 거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네. 근데 분화적 자아 개념을 가진 분들은 물론 이제 미혼이라서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나도 있지만 직장에서 동료 교사로서 인정받는 나도 있고 또 뭐 친구들이 좋아해주는 저도 있다 보니까 네. 공격이 들어왔을 때 분화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분화적 자아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에어백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거 진짜 좀 좋은 얘기 같은 게 사실 네. 저도 쓰고 있었어요. 아, 네. 유튜브를 할 때 악플이 달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뭐 유튜브 강의도 가끔 하는데 그때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유튜브에서 보여진 모습이 여러분의 100%의 모습이 아니다. 나의 일면이다. 나의 일면이 조금 다쳤다고 해서 너무 크게 상처받을 필요 없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오늘 구체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역시 쓰고 계셨네요. 아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 개념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아 그거였구나. 그런데 이게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도 적용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걸 확실히 좀 알 것 같습니다. 분화적 자아 개념 말고도 긍정적 정서를 키우기 이런 것도 있는데요. 즉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다른 장면에서 긍정적 정서를 키우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서류를 잘못 쓴 겁니다. 아 부적격자로 떨어진 거예요. 당첨된 거 자체가 거의 로또 아니에요? 네, 44대 1인데 예. 떨어져가지고 저는 제 스스로 멘탈이 정말 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단련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딱 당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약간 자책을 하게 되면서 그때 되게 많이 좀 아쉽다. 근데 이 긍정적 정서를 키워야 되니까 저희가 보통 과거에 긍정적 정서를 키우는 거는 보통 감사하기, 용서하기라는 걸 쓰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독학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만약 제가 이때 부적격자로 떨어지는 과정을 겪지 않았더라면 예. 계속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되게 싸게 배웠다.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는 거죠. 끼워 맞추는 거죠. 네. 뭐 어쨌든 뭐 좋은 점도 뭐 네. 나쁜 점 찾자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아까 말했던 강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막 아쉬운 와중에도 제 취미생활 다 하고 다녔거든요. 아. 즐거우려고. 예. 그럼 그 순간 또 이게 몰입하다 보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활에서는 긍정적인 걸 바꾸려고 했고 또 미래에 대한 긍정 정서 키우는 방법이 낙관적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돼 있던데 셀리그만은 낙관적 태도도 학습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즉 본인이 계속 학습을 하면 이게 점점 세진다라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44대 1에 한번 당첨이 됐으니까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언제든지.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배워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안 놓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거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아쉬워하면은 아 모르겠어 나 이제 부동산 안 해 하고 그냥 버려버릴 수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오면 확 잡아버린다. 그 결과가 완전 달라지고 결과는 결국엔 행동을 낳는 거거든요. 네. 행동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발전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할 때 네. 이게 진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결국 이 생각, 마인드에서 행동이 비롯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마인드셋도 함께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물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인생은 약간 영화라기보다 사진 같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영화 같은 경우는 보고 나면은 아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그런 잔상은 남아있지만 실물로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행복해서 찍었던 사진이 이제 하나의 실물로 장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도 약간 즐거웠던 장면들이 이런 사진처럼 기억에, 추억 속에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장님 해준 말, 또 제가 해준 말들 중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잘 적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강점, 이거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남아있는 페이지들을 즐거운 사진들로 채워나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